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좀 반등하면서 0.4%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별로 살펴보면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은 일단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목, 금, 토, 일 이렇게 연휴에 들어갔죠. 우리 시장은 오늘 그 양시장이 서로 좀 엇갈리는 그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좀 코스피는 낮게, 약하게, 또 코스닥은 좀 강하게 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 종착점에 와서는 둘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빠르게 지수가 후퇴를 하면서 장중에 그 2973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0.7%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가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지수를 좀 회복시켜 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92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03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어요. 0.32%나. 그래서 102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해서 출발은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그 매도세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수는 이제 하락 전환을 했고, 그렇지만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0.3% 정도 그렇게 밀렸는데, 그러다가 장중에 한 차례 그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해서 순간적으로 플러스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만은 오후 들면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종가는 더 깊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015.66, 어제보다 0.44%, 코스피는 2980.27, 어제보다 0.47, 그러니까 비슷하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0.4% 안팎에서 뒷걸음질을 쳤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9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한 770억 샀고 기관이 한 387억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전형적인 좀 쉬어가는 시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을 놓고 전체 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 이런 거고. 뭐 내일도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국이 그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갔고 이랬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거다. 근데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대로 오늘 드디어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1%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은 1189원 90전, 원화가 3원 50전 다시 또 약해져서 환율이 참 걱정이네요. 예, 그래서 거의 1190원대에 이제 간 건데, 예,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이 다시 이제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제 장 끝날 무렵에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물론 전체는 아니었지만 그 종목별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특히 이제 그 네이버는 메타버스를 이미 뛰어넘어서, 그래서 가상하고 뭐 현실을 융합시키는 그 아크버스라는 이제 신용어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글로벌 혁신 성장 포럼이 개최됐는데 여기서 과기부가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오늘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또 이유가 됐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메타버스 이거는
이 메타버스의 그 기술을 다른 분야로 이렇게 연계시키는 분야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차적으로는 이거를 게임에 이제 적용시키거나 뭐 이제 이런 쪽에서만 얘기가 됐잖아요. NFT도 그렇고. 근데 이게 떻게 보면 무한정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기대감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미디어, 드라마, 영화 제작 이런 데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넷플릭스 다 보시죠? 넷플릭스. 근데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제작물이 세계의 그 탑 클래스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얼마 며칠 전에 그 새로 또 넷플릭스에 런칭된 우리나라 영화 지옥 지옥이라는 영화 헬바운드 그게 지금 4월 동안 연속해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넷플릭스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면 또 한국물에 이은 지난번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한국물이 굉장히 그 세계적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이제 뭐 하여튼, 졸음을 참아가면서 이게 뭔지 봐야지 이제 좀 될 것 같아서 지옥을 다 봤는데 조금 그 오징어 게임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약간 SF 느낌도 약간 나고 그런 거에 가미된. 어쨌든 간 이게 지금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니까 이렇게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움직인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이슈몰이에 하는 주역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8.15 모니터에 또 다녀왔습니다. 녹화를 했고 이게 이제 뭐 내일서부터 주말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그런 거. 삼성전자는 왜 지난번에 막 하루에 뭐 5% 이상 이렇게 오르다가 또 이렇게 우리한테 실망감을 주는가?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게 끝물이냐, 앞으로 뭐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장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얘기를 나누고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많이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 얘기하죠. 오늘 이제 돋보인 건 뭐 단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다시 상승이죠. 다시 상승하는 메타버스 관련주. 이게 이제 반면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은 대표하는 대형주면서도 반도체 이 주식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오늘도 보여줬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뒷걸음질을 쳤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공식에서 뭐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그 매수 매도 이런 거 말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매수 우위를 보이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잘 버티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1,100원이나 빠지고 하이닉스 2,000원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장 이렇게 이제 성급히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오늘 같은 상황 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우리가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저도 이제 요새 많이 질문 받는 건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대형 우량주가 갈 거냐? 아니면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것들이 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건지 가는 쪽으로 지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함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거를 난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시장을 이런 이제 단순한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나눠서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얘네가 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가? 메타버스가 가?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은 뭐 이쪽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이러면 왜 대형 우량주들이 쉽게 가지를 못하는가? 그건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3,300에서 2,900까지 오는 사이에 심리적인 지지선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 지지선마다 매물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막 이렇게 두 차례 막 흔들면서 2,950에서 3,050 사이는 여러 차례 오르락 내리락을 했어요. 특히 이제 2,950에서 3,000 사이는 여러 차례 움직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서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여기서 수급 문제가 좀 상당히 개선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그 대기 매물벽이 굉장히 슬림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은 쉽게 가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위로 가려면 또 이제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제가 원인이 수급 불균형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수급 불균형을 한꺼번에 해결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 차례 이렇게 오르고 밀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 차례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에너지 축적 과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물 털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이렇게 털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기 매물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우량주들은 어쩔 수 없이 원컨 원치 않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막 연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연장 오른다. 지난번 며칠 전처럼 막 하루에 막 5% 이렇게 막 쭉쭉쭉쭉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매물벽을 굉장히 두텁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바로 그 매도 맞아서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데는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만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거는 이제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작업을 지금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슈 종목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슈 종목들은 굉장히 짧은 순환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뭐 물론 그 중에 뭐 덩치 큰 것도 커봤자 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총액 상위 랭크되어 있는 대형 우량주에 비하면 그건 뭐 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게 가벼워요.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대형주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갈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이슈가 오고 뭐 이렇게 오니까 그거에 대상되는 것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얘가 지금 이런 에너지 축적 과정이나 쉬는 사이에 이쪽 이슈 쪽에 있는 것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메타버스나 NFT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틈새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맞아들인 이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메타버스 NFT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인류의 생활을 굉장히 디지털 라이프화로 빨리 끌고 간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단순한 테마주 중에 하나다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게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성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건 안 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한참 나중에 이게 여러분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닷컴 버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닷컴 버블. 그때는 뭐뭐뭐 닷컴만 붙으면 그냥 뭐 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한다 이러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초기에는 뭐 그때도 닷컴만 붙이면 다 올랐듯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라지는 회사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회사들이 그때 닷컴 버블 때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살아남은 회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도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 가리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옥석을 가려서 이렇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약간 초흥분 상태에서 아 이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초흥분 상태라서 그렇게 되는 거 좋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사서 아차 하는 순간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순전히 그 대장주 그런 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가당한 건가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나도 그냥 산다 이런 식으로는 이 트레이딩도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뭐 게임 회사도 우리가 뭐 게임에다가 NFT를 적용해서 뭐 탑재시켜서 뭘 한다 이랬는데 진짜 그럴 수 있는 회사인가. 그게 뭐 탑재만 한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돈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 차례 쿨다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옥석이 가려질 때는 역시 그래서 돈이 구체적으로 벌린다. 그거 메타버스 NFT에 의해서 돈이 벌린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진짜 덩치 큰 놈이 그걸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장주라고 그러죠. 그 메인에 속한 쪽에 가는 게 낫지. 그냥 뭐 싼 맛에 아니면 얘도 뭐 관련이래 근데 안 올랐어 뭐 이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두리 주식 쪽으로 가면 그건 좀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암만 뭐 앞으로 확장성이 있고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냥 테마주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옥석도 안 가려졌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제 테마주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한 차례 끝나고 나면 이게 테마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뭘 하나 장식할지 이거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그 흐름으로 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거가 그런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이제 에너지나 이런 걸로 보면 대형주들이 2,950에서 3,050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하는 동안에 이게 오늘처럼 이제 또 조정받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이쪽이 메타버스나 NFT 이쪽 관련된 것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얘네는 언제 끝나냐? 이 대형주들이 정비가 끝나야지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3,050을 아주 가볍게 딱 넘으면서 아, 이거 됐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이 죽어요. 이쪽으로 안 가죠. 사람들이. 지금은 이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이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냐 저거냐 뭐 앞으로 뭐가 끌고 가냐 그런 개념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대형 우량주들은 그 사업 자체가 이미 형태가 구성돼 있고 막 이런 거지만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메타버스나 NFT에는 풀로 그러니까 우리 몰빵 친다고 그러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대상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부 좀 해보시라.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일부라도 좀 뭐 참여해 보는 게 나중에 이게 이제 주시장의 한 축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편하다는 거죠. 그래도 아니 뭐 그때 그래도 난 지금 안 하겠다 이러면 안 하셔도 된다 이게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결정짓는 게 어느 거냐 하면 이 대형주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제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이게 8만 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스피드가 더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그 기간을 좀 돌아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 이런 것도 제가 이제 8.15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이거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존 현상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도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호흡의 우량주 투자는 그냥 그 메인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시고 이쪽 그 메타버스나 이런 그 이슈 관련 일종의 테마주는 짧은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은 서로 매매 방법 자체가 틀려요. 기대 수익도 다르고 매매하는 패턴도 다르고 이 다른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이게 옳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거를 지금 섞어서 하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죠. 투자가 항상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그러한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패턴이나 방법들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진짜 그냥 좋은 주식 사갖고 한 10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 해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맞는 그런 매매 방법을 우리도 택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사실 주식 투자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양쪽의 전략을 잘 구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우량주들이 왜 자꾸 이제 밀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월봉 기준으로 좀 보세요. 그러면 그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야 돼. 여기서 튀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 나는 그래도 이거 우량주를 더 싣고 싶다 하는 거는 개인 투자가는 너무 성급하게 이런 조정 끝에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거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 달을 넘겨서 다음 달 가서 그런 그 우량 대형주들에 대한 그 볼륨을 늘리는 방법은 그때 가서 고려해 보는 것도 오히려 괜찮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거를 한참 좀 해야 될 것 같다. 풀앤푸시를 계속 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런 기관에 너무 일찍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추적은 해야 됩니다. 추적은 하고 이제 달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한번 고려해 보시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시장도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제 우리만 해야 되는 시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